68세 김철수 씨의 하루는 3년 전 정년퇴직 후 변화없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40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를 떠난 뒤 그는 서울 강남구 30평 아파트에서 65세 아내 박영애 씨와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결혼 40년,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다. 큰아들 준호는 38세로 이미 결혼에 독립했고 둘째 딸 미영은 35세 미혼으로 따로 살고 있었다. 퇴직 후 철수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아내 영희는 활발한 성격으로 문화센터 요가 수업과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철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봄부터 영희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화장이었다. 평소 파우더 정도만 가볍게 바르던 영희가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빨간 립스틱에 아이섀도우까지 바르고 나가는 모습에 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영희는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고 TV에서 그러더라며 자연스럽게 넘겼다. 두 번째는 옷차림의 변화였다. 평소 편안한 바지와 블라우스를 즐겨 입던 영희가 몸에 딱 맞는 원피스와 치마, 심지어 하이힐까지 신고 외출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요즘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는 것이 영희의 설명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다. 화장실, 식사 중, TV 시청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영희.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며 급하게 답장을 보내는 모습에 철수가 궁금해하자 동네 엄마들 단체 채팅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마지막으로는 향수였다. 평생 향수 냄새 나면 머리 아프다며 향수를 거부하던 영희가 갑자기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것이다. 철수의 질문에 새로 산 세제 냄새라고 둘러댔지만 그것은 분명 여성용 향수 냄새였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면서 철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것도 65세의 나이에 설마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가을 영희가 친구들과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며 가방을 챙겼다. 철수는 기꺼이 배웅해 주었다. 그런데 영희가 떠난 지 3시간 후 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어디 계세요? 오늘 등산 모임 나오기로 했는데 안 오셔서요. 영희의 등산 모임 친구였다. 철수가 부산 여행 간다고 했는데요. 라고 답하자 상대방은 더욱 놀라며 무슨 부산 여행이요? 오늘 등산 모임인데. 라고 되물었다.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부산 여행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간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듯 돌아온 영희는 부산 여행이 좋았다며 자연스럽게 거짓 보고를 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철수는 본격적으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영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니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요가 수업이라며 오후 2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다. 5시간이나 되는 시간이었다. 문화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니 요가 수업은 2시간이면 끝난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머지 3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어느 목요일 철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영희가 나간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문화센터까지는 정말로 요가 수업에 참석했다.
철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2시간 후 영희가 나왔는데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영희가 문화센터에서 나와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30대로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였으며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체격이었다. 철수는 충격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따라갔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갔고 철수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멀리 앉았다. 카페에서의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영희가 그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철수가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남자도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하는 등 명백한 연인 관계의 모습이었다. 철수는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 근처 모텔로 향했다. 65세의 아내가 자신보다 30살 어린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철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더 컸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 하지만 철수는 바로 추궁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그 젊은 남자의 정체도 파악해야 했다. 몇 차례 더 미행한 결과 철수는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다.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지인을 통해 조회한 결과 그의 이름은 최민호, 34세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희가 다니는 문화센터의 헬스 트레이너였다. 영희가 6개월 전부터 요가뿐만 아니라 헬스도 시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철수.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지도 관계였겠지만 점차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였다. 최민호는 이혼한 상태로 혼자 살고 있었다. 더 정확한 증거 수집을 위해 철수는 전문 탐정을 고용했다. 개인적인 미행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간의 탐정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영희는 주 3, 4회씩 최민호를 만나고 있었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은 물론 없는 날에도 마트 간다, 병원 간다는 핑계로 외출해 그를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로 모텔을 이용했고 때로는 최민호의 원룸에서 시간을 보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희가 최민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영희는 매월 200만 원씩 최민호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다. 거기에 비싼 운동화, 시계, 옷 등의 선물도 수시로 사주고 있었다. 그 돈의 출처는 철수 모르게 빼돌린 생활비와 철수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다. 퇴직 후 가게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 철수는 영희가 생활비가 많이 든다, 물가가 올랐다는 핑계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심지어 철수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아 최민호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은 믿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65세 영희와 34세 최민호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식당에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커플 반지까지 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영희가 철수와의 결혼 반지 대신 최민호와 맞춘 커플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철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괴로워했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다. 철수는 성급하게 영희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준비를 했다.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았다. 변호사는 철수가 가져온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큰아들 준호와 둘째 딸 미영에게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들을 본 후에는 말문이 막혔다. 특히 미영은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보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남자와 라며 며칠 동안 울었다. 준호는 아버지, 이혼하세요. 이런 어머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 번째로 최민호의 직장인 문화센터에 신고했다.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다. 네 번째는 가장 치밀한 준비였다. 영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철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예금도 모두 철수 이름으로 옮겼다. 영희가 철수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도 모두 확인해 증거로 보존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1월의 어느 목요일,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다. 영희가 평소처럼 요가 수업 간다며 나갔을 때 철수도 뒤따라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와 미영을 데리고 간 것이다. 영희와 최민호가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고 있을 때 철수 가족이 나타났다.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있던 영희가 갑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보게 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영희야, 우리 좀 이야기할까? 철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민호도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앉아 있어요라고 제지했다. 철수는 가방에서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영희와 최민호가 함께 있는 모든 증거 사진들이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우리 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영희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빌었다. 하지만 철수는 냉정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40년을 속였는데? 최민호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미영이 나보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다. 30분간의 대화 끝에 영희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철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일 이혼 서류 받을 거고 그 전에 짐 싸서 나가.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철수는 단호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영희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철수는 냉소하며 답했다. 재산 분할? 내가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 2천만 원부터 갚아. 그리고 그 젊은 놈한테 준 돈까지 계산하니 총 5천만 원이더라. 다 갚으면 재산 분할해 줄게. 영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철수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의 모든 증거와 함께였다. 최민호가 다니던 문화센터에서는 그를 즉시 해고했다.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최민호가 영희뿐만 아니라 다른 중년 여성 고객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완전히 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희는 더욱 절망했다. 자신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순히 돈을 노린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희의 태도, 변화도 최민호와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 확연했다. 예전에는 철수의 외출이나 안부를 챙겼지만 최민호를 만나기 시작한 후로는 철수가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철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예전 같으면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 주었지만 그때는 알아서 해라며 자신은 외출해 버렸다.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은 철수에게 완전히 유리했다. 영희의 불륜이 명백히 증명되었고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 영희에게 있다고 인정받았다. 판사는 65세의 나이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단순한 불륜을 넘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영희는 위자료 3천만 원과 그동안 사용한 돈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철수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영희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결국 친정에서 돈을 빌려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영희의 친정에서도 이 일을 알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 특히 영희의 어머니는 철수에게 전화해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사위가 너무 착해서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영희는 친정에서도 눈총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외면당하며 모든 것을 잃었다. 현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자녀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다. 최민호는 문화센터에서 해고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현재 철수는 혼자 살고 있지만 생각보다 평안하다고 한다. 40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사람과 헤어진 것이 오히려 해방감을 준다는 것이다. 철수는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등산, 독서 모임, 사진 촬영 등으로 오히려 결혼 생활 때보다 더 자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철수가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요즘 중년, 노년 이혼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남편이 퇴직한 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남편은 집에만 있고 아내는 바깥 활동을 늘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한편 영희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가끔 철수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철수는 받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하지만 특히 미영은 그런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다라며 완전히 선을 그은 상태다. 최민호는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 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수법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철수가 변호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요즘 문화센터나 헬스클럽에서 젊은 남성 강사들이 중년 여성 고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60대 여성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남자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요. 외로움을 느끼는 중년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철수의 큰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하지만 어머니가 한 일들을 보니까 아버지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둘째 딸 미영은 아직도 어머니의 배신에 대한 상처가 깊다. 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머니는 순수하고 가정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특히 저보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도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고 안부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철수의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규칙적이고 건강해졌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사진 정리를 한다. 오후에는 동호회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시간을 보낸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결혼했을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철수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사진 촬영이다. 주말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자연 풍경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개인전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늘 가족 걱정, 생계 걱정에 바빴으니까요. 철수는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도 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상담센터를 통해 황혼이혼이나 배우자 외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억울해도 일단 침착하게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 절차도 정확히 밟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철수의 조언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어느 날 철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50대 남성이 보낸 편지였는데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철수는 그에게 상세한 답장을 보냈다. 증거 수집 방법, 법적 절차, 감정 관리 요령 등을 꼼꼼히 적어서 보냈다. 며칠 후 그 남성으로부터 감사 인사가 왔다. 덕분에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철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고 있다. 한편 영희의 근황은 그리 밝지 않다.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가끔 마트 계산원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비도 빠듯하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힘들다고 전해진다. 영희는 최근 미영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런 일을 하고도 당당하게 편지를 보내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미영의 냉정한 반응에 영희는 더욱 절망했다고 한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다. 철수는 가끔 영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저를 그렇게 속이고 배신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제 돈으로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철수는 영희와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철수의 새로운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다. 예전에는 주로 아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박정호 씨와는 특별한 우정을 쌓고 있다. 박 씨 역시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다. 정호 형과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아픔도 알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박정호 씨는 철수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철수가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것 같아요. 철수 덕분에 저도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사진 촬영을 나가고 평일에는 바둑을 두거나 독서 모임에 참석한다. 이런 규칙적인 활동들이 철수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처럼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사진 개인전도 열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계속하고 싶어요. 철수는 최근 황혼 이혼 극복기라는 책을 쓸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가이드북을 만들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증거 수집이나 법적 절차 같은 실용적인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정보거든요. 이처럼 철수의 새로운 인생은 예상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전개되고 있다. 65세 아내의 배신으로 시작된 충격적인 사건이 결국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셈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반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진실과 거짓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65세 아내의 30대 남자와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배신이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